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아득히 먼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대영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 시절에 영국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곳이 저 밑바닥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멀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곳에 가본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버림받은 죄수들이거나 그들의 자식이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영국은 나라 안의 모든 과목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죄수를 가둘 곳이 없어서 죄수들을 배에 실어서 이 남동쪽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버렸어요. 죄수들은 영국 총독의 지배를 받고 영국인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그 사람들은요, 저마다 부쳐먹을 땅을 찾아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영국 본국에서도 수많은 남녀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왔는데,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요, 누구나 자신의 토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붉은 땅 속에서는요, 금이 발견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 골드러시가 시작된 지 2년 후에 영국 정부는 이제부터는 죄수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갈수록 부강해지면서 정식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금과 힘을 가진 부자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서 목장을 일구고 양떼를 길렀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농부들은요, 겨우 목숨을 이어가야만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강도질을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네드 켈리라는 사나이였어요. 네드 켈리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죄수로 형기를 마친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네드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앨런이 7명의 자식을 거느리면서 척박한 땅을 붙이며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네드 켈리는 말썽을 부렸는데요, 강도질을 했다가 체포되고 풀려나고 다시 또 강도질을 했다가 체포되고 풀려났어요. 어느 날 3년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에 경찰 한 명이 이 네드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네드의 동생 댄을 체포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댄이 남의 말 여러 마리를 훔쳤다는 것이었어요. 네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경찰은 네드가 자신에게 총을 쏘았고 네드의 어머니 앨런이 부삽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네드와 그 동생 댄을 살인 미수로 체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네드는 격분했어요. 경찰이 절대로 자신들을 공정하게 대접해주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언제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의 경찰과 네드와 댄은 총격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3명의 경찰이 죽었어요. 자기가 경찰들을 쏜 것은요, 정당방위였다고 네드와 댄은 주장했어요. 네드와 댄, 그리고 2명의 친구들은요, 한 2년 동안을 경찰 눈을 피해가면서 은행을 틀었어요. 대다수의 오스트레일리아 주민들은 이 네드 무리를 영웅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불공정한 경찰들, 정보관리들과 싸워줬기 때문이었어요. 1880년 6월에 네드와 동생 댄과 2명의 친구는요, 쟁기의 날을 뜯어서 갑옷을 만들고 23kg이 넘는 그 갑옷을 입고 총격전에 들었어요. 결국에는요, 동생도 죽고 2명의 친구도 죽었어요. 네드만 죽지 않고 살았는데, 네드는 경찰에 사로잡혀서 멜버른시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네드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는데요, 3만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민들이요, 네드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멜버른 총독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총독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880년에 네드 켈리는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네드 켈리를 대영 제국의 오스트리엘리아 사람들에게 강제로 들이댄 부당한 법과 싸운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드가 죽은 지 21년 후에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되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아있기는 했지만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의 아프리카는요, 여전히 아득히 먼 신비와 야생의 땅이었어요. 수많은 탐험가들은 나일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갔고 그 발원지를 찾아내고요. 넓은 콩고강을 배를 타고 내려가서 유럽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지역을 탐험했어요. 수백 킬로미터 길 위에는 돈이 될 만한 온갖 것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붙여 있었고 석회석 지대가 있고 고무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있고 모카와 커피, 차를 경작하기에 너무 좋은 완벽한 땅이 많았어요. 탐험가들의 눈에는 황금의 땅이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870년대에 유럽에서 온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우글댔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추장과 왕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두 나라가 강하게 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맨 먼저 아프리카 땅을 차지했어요. 의회를 설득해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땅 콩고 분지를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의회가 거절했어요. 그러다 국제 아프리카 협회의 후원을 받기로 했어요. 레오폴드 2세는요, 전에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갔던 미국 사람 헨리 모턴 스탠리를 고용해서 콩고로 들어가는 무역로의 지도를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국제 아프리카 협회의 이름으로 그 길의 곳곳에다가 통상기지와 작은 선교 사무소를 세워서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 땅을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도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1880년에 독일의 제2제국 이 아프리카의 동부와 서부 여러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프랑스는 서부와 서남부 땅을 차지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상콩고의 여러 추장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얼르고 달랬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요, 북동부 에티오피아와 동맹조약을 맺었고, 또 영국은 남동부 해안과 남쪽 끝을 차지하고 서부 해안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그 왕국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어느 나라도 만족할 줄 몰랐어요. 1880년 이후에 몇 년 동안을 스크램블이라고 불러요. 바로 쟁탈전이라는 뜻인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땅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884년에 독일이 유럽의 다른 나라를 베를린으로 초대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바로 베를린 회의라고 불리는데 12개의 나라들의 대표들이 왔어요.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앞을 다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전쟁은 절대로 하지 말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서로 이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서로 서명을 한 거예요. 네, 먼저 무역기지와 선교사무소를 차리면 그곳은 그 나라의 점령지가 된다는 것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문명인다운 평화적인 그 해결책은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아왔던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는 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베를린 회의가 유럽 여러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막아주었을지 몰라도 그 후에 100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다가 경계선을 긋기 훨씬 전부터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은요, 서로 끼리끼리 편을 나누어서 싸웠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들이 차지한 식민지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힘들이지 않고 관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편인 부족은 따로 갈라놓고 서로 싸우는 부족들은 한데 모이게 만드는 경계선을 만들었죠. 식민지 백성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늘 싸운다면요, 관리가 무척 쉽잖아요. 1900년에 이르러서 아프리카 대륙은요, 동북쪽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남서부 해안의 라이베리아를 제외하곤 모두가 모조리 유럽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인 디부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아프리카는 인간의 파괴심이 부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거기다 들이댄 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